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가장 좀 화제가 됐었던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은 이제 MBC 시선집중일 것 같은데 왜냐면요 이례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현직 참모가 MBC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좀 안타까운데. 그만큼 이제 현직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MBC 방송에 잘 출연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들 많이 모시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됩니다. 섭외가. 안 됐었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제가 지금 대통령실에 좀 되묻고 싶은 심정인데 좀 취재하실 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안 나오시는지. 어쨌든 오늘은 MBC 시선집중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오늘 언론들의 관심은 대통령실이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이제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시 한번 확인하는 뭐 그런 절차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홍철호 정무수석 역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 특검법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강한 주장을 내놨는데 직접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본적인 입장은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상병의 유족 더 범위를 넓히면 동료 해병대원들의 눈물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 그것에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이 문제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질문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제 저에게 왜 나온 거냐면 정무수석으로 홍철호 수석이 이제 취임을 할 때 뭐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대통령한테 따로 이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 눈물이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된다. 라고 이제 홍철호 신임 수석이 제안을 하고 대통령이 알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내용까지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김종배 진행자가 그 부분을 걸어서 최상병 특검은 그러면 국민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관련이 있는 이제 사안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한 겁니다. 왜냐면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해병대 전후 연대가 어제 그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참관을 가서 통과가 된 이후에 뭐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고 거수 경례도 하고 이런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이 조언을 하셨으니 저렇게 국민들이 눈물에 있는 곳에 또 대통령이 또 의지를 좀 보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안은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은 거라서 선도 그었고요. 저는 그 말씀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어떤 단어들이 많아요. 직무유기가 거기서 왜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게 말의 어떤 맞는 어법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홍철호 수석이 봤을 때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퇴장한 상태에서 뭐 물론 이제 김웅 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긴 했었습니다만 나머지는 주로 이제 민주당 야권 의원들 중심으로 사실상의 이제 단독 처리, 야권 단독 처리가 됐으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입법 폭거다라고 대통령실은 규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입법 폭거에 해당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이제 대통령의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논리 구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미 이제 여야가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해 나가다가 결국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국회법에 규정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상의 이제 숙성 기간을 거치고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이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참석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의 혹은 이제 그 정당의 선택인 것이지 예. 그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었던 건 아닌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요. 이제 그걸 두고 이제 폭거라고 규정을 하는 거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지난 영수회담 때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자 했던 그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직무유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어떤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의 부인을 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데다 거부권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월권이나 그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권에.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주목하는 거는 어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대통령실의 굉장히 좀 강경한 어조와 태도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루는커녕 뭐 어제 정진석 실장이 나온 거는 1시간 반 정도 지난 직후에 사실상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거의 숙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부권 행사를 이제 시사를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의회가 입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숙고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보통 밝혀왔던 지난 과정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이제 대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대통령실의 논점 중에 논리적인 어떤 구조 중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홍철 수석도 그걸 강조했는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을 했다라는 주장. 이거는 영수회담 때도 대통령도 이 비슷한 지금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영수회담 직후에 이 비슷한 발언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상 이번 그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대통령이 아마 이제 그 핑계 내지는 이제 이 논거로 들 주요한 이야기인 걸 텐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믿지 못하겠으니까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원래 취지다. 근데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이걸 정면으로 거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건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사실은 이 전후에서 정부가 있었던 그 행동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 취지대로라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겼던 그 수사 자료를 되찾아온 군사검찰단은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제 수사에 해당할 수 있는 일테면 어떤 혐의가 있는지 특정인을 혐의를 지칭해 가지고 수사 자료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군 검찰단 같은 경우는 이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해 온 이후에 범죄 혐의자를 원래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8명으로 특정을 했었는데 2명으로 줄여서 경찰로 넘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장 2명만 이제 직무상 그 과실치사 혐의로 2명을 특정해서 넘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주장대로라면 그 대대장 2명도 혐의를 특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모두에 대해서 8명 모두에 대해서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넘겨야 되는데 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고 사단장 같은 경우들은 임성근 당시 이제 사단장 같은 경우는 아예 혐의자에서 빼버렸느냐? 왜 그런 판단 자체를 국방부에서 했느냐? 이런 얘기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어떤 법률적 논리를 떠나서요. 사단장이 거기 그 어떤 사지로 몰아넣을 때 말입니다. 사병들을. 사단장이 거기 사단장 명령 없이 대대장들이 했겠느냐. 이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거의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단순한 사실부터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재판에서도 실제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대대장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독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절대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경험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제 군사 작전 중에서도 가장 좀 민감한 것이 이렇게 이제 인력을 직접 동원해 가지고 민간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할 텐데 여기서 사단장의 의지가 없이 대대장들이 단독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병사가 죽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사단장을 쏙 빼라고 한 그 행위 자체가 법률을 떠나서 앞뒤가 참 맞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홍철호 수석이 했었던 얘기 중에 제가 주목한 게 지금 이제 특검은 아니지만 공수처에서 이 사안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건데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을 하든지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가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덜컥 받아들일 수가 예. 없는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가 기존에 수사를 하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공수처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던 게 정작 대통령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난 이종섭 2월, 장관 때 3월에 예. 걸쳐서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전 호주 대사 같은 경우에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그 출국 금지를 풀어가지고 이 해외 도피를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야권의 주장이 나왔을 때, 그것도 이제 MBC 보도가 나왔을 텐데요. 예. 그때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는 공원 유착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공수처와 기억나네요. 특정 언론. 예. 그때 대통령실 표현으로는 야권 친화적인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게 MBC인 건데 이렇게 MBC라고 밝히지는 않았죠. 직접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때 그 보도를 MBC가 했었으니까요. 예. 공원 유착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정작 대통령실에서 했었는데 예. 이제 와서는 왜 공수처 수사를 못 믿고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꾸로 거죠. 생각하면 공수처 입장에서 정말 피곤하겠어요. 왜냐하면 언제는 여당에서 공원 유착이라 그랬다가 언제는 또 이쪽에서 공원 유착이라 그랬다가 뭐 믿지. 근데 공수처가 분명한 것은 수사에 진척이 없다. 이거는 둘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시스템의 한계인지 능력의 한계인지 혹은 지금 어떤 인력 문제의 한계인지.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이게 자기 편할 때는 하여튼 뭐 어디랑 유착됐다고 주장하는 건 그거는 정확한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당도 불과 한두 달 전에 공수처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언론과 유착했다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 와서 공수처를 왜 믿느냐 그러면은 왜 못 믿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왜 못 믿느냐 이러면 공수처 입장에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공수처 입장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중간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쨌든 특검법은 이 대통령실로 이제 공이 넘어간 상태고요. 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계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했고, 그리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료 회수와 관련해 가지고 혐의를 피의자로서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제 상태고요. 어쨌든 공수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조금씩 속도를 그렇습니다. 내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새로 또 공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인사청문회를 5월 17일에 거치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 임명 제청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걸려 있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도 공수처장이 만약에 임명이 되게 된다면 다시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사안을 추진할지 말지까지 생각을 하면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2-3달은 걸리는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또 수사를 스톱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추가로 제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60% 이상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속도가 너무나 안 나기 때문에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예. 지금 이 단순한 얼개의 사건을 이렇게 수사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90분 뒤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특검법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특검법이 통과된 뒤에 90분쯤 지나서 이제 정진석 실장이 브리핑을 했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얘기군요. 예. 일단 이제 특검법은 어쨌든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갔는데 예. 재의결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재의결로 국회로 다시 넘어왔을 때 예.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도 오늘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가 5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아마도 한 차례 정도 이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텐데 뭐 가능하다면 그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의 이제 과반수 출석 그리고 네.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재적 의원이 296명이거든요. 296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에는 198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범야권을 이제 180석으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18명 이상의 국민의힘 쪽에 이탈표가 나와야 이게 이제 재의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때 변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113명의 의원 중에서 55명 정도가 예. 불출마하거나 공천을 못 받거나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5명의 의원들이 모두 그 당시 본회의에 출석할 거냐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석한 사람 중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출석 의원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그때 재의결을 위해서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들겠죠. 숫자가 줄어듭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26명이 불출석을 하면 예.
범야권에서는 의결 정족수가 180명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범야권만으로 재의결할 수가 있군요. 재의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 26명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모두 출석시키는 게 예. 앞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숙제가 되게 됐다. 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오더라도 본회의에 나오더라도 그 중에 요번하고는 다른 것이 무기명 투표 아니겠습니까? 무기명 투표. 예, 그렇다면 반란표가 그 공천 탈락한 분들이나 혹은 다음 선거에 떨어진 분들의 그렇습니다. 반란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소위 말하는 반란표 예. 혹은 이제 이타표 관련해서 이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어제의 최상병 특검법이 표결 예. 상황이 될 텐데 어제 그래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기존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그 중에서도 예.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또 철수하냐 뭐 이런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정작 어제 표결에서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함께 퇴장해 버리는 바람에 예. 결국 이제 기권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표결하게 된다면 찬성할 생각이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이전에도 계속 찬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뭐가 다른 건가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고 네. 오늘 YTN 같은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이제 네. 퇴장하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요. 다음에도 당론으로 퇴장하기로 하면 퇴장하겠다는 뜻인가요? 다시 얘기하면. 다음엔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당론으로 퇴장하는 게 불가능하죠. 퇴장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예. 그게 가결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예, 퇴장은 불가능하고 예. 그리고 무기명 투표하면 무기명 투표고 그럼 찬성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어제의 지표로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혹은 조경태 의원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인터넷에 뭐 또 철수했느냐 뭐 이렇게 좀 뭐 말이 많더라고요. 어제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도 여야가 합의하에 통과시킨다면 찬성할 생각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도 했던 걸로 전해졌는데, 근데 사실 이제 여야가 합의한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별로 중요치가 관심 사안이 않죠.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사안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의 행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안은 뭐 굉장히 단순한 사안이죠. 그렇네요. 이 법을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을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처럼 단순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행동 방식의 가짓수가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분 보니까. 네. 예. 좀 전에 이제 앵커께서 언급하셨던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해야 된다는 의견은 엠브레인 퍼블릭을 비롯해서 67%가 말씀이시죠? 네 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NBS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찬성 의견이 67%가 예. 나왔고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네. 이 최상병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의 반대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수회담 이후에 이태원 특별법 이건 합의를 했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근데 합의 이게 통과됐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반대하고 덜 반대하고 이 어떤 차이는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겨냥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 아니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찝찝합니다. 예. 직접 겨냥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예. 따져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보통 법안의 입법 취지라든지 조항 내용에 보면 대부분 드러나 있거든요. 예. 네, 어제도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에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직접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거고요. 예. 잠깐 광고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법안의 내용에 애초에 이제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이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실제로 이제 뭐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그 경우에는 뭐 애초에 법안 명칭에 혹은 이제 조사 대상 자체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한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피하기 어려운데,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법하고도 약간 성격이 좀 예. 다르고요.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는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좀 넓은 범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돼 있는 여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예. 부분들을 좀 점검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 그거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요. 자신이나 자신의 어떤 부인을 향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권이란 제도를 마구 휘둘러도 되는 건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예.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은, 없었죠. 역사적으로 별로 어, 그 본인을 향한 어떤 조사 를 하는 어떤 특검을 거부한 적이 있었나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들을 향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거부한 경우는 역대 이제 87년 그 개헌 이후로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없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김대중 정부 때만 하더라도 소위 이제 홍삼 트리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세 아들들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이제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물론 이제 그건 특검은 아니었습니다만 김현철 씨가 마찬가지로 이제 구속 수사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형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었고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들 이시영 씨와 관련된 특검법을 그렇죠. 본인이 서명해서 이제 특검을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현 어떤 행정부의 현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토록 민감한, 이토록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될 사안에 대해서 너무 거침이 없어요. 예,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싫었던 분을 모실 수 있으면 제가 꼭 모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황우여.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했죠? 네, 신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취임을 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일성을 올렸는데 물론 뭐 당 내에서는 이 비대위를 출범시킬 때 소위 실무형 비대위라고 해가지고 다음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당을 운영하는 역할을 이제 맡겼다라고 합니다만은 신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제 쇄신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포용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당과도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어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비대위원장이 당무에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하려면 일단은 인사에서부터 본인의 재량권이 있어야 될 텐데 당의 살림을 총괄하는 이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배준영 의원으로 이제 내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서지영 당선인, 조직부총장에는 김종혁 부총장이 이미 임명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사권도 본인 주관 하에 이제 행사할 수 없는 비대위원장이 과연 당의 혁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냐? 뭐 이런 의문부호는 좀 찍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했죠. 네, 오늘 이제 찬반 투표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제 후보가 박찬대 원내대표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찬반 투표로 진행이 됐고요. 무기명 투표에서 170명의 이제 당선자가 참석을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득표율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제가 이제 별도로 취재를 해보니까 과반은 좀 훌쩍 넘는 뭐 그런 이제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고 하고요.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우리가 이제 흔히 법사위라고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을 입법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막히게 되면 법안 통과가 빨리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운영위원회는 이제 대통령실을 이제 감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키를 주겠다. 이게 이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일성이었습니다. 각 당의 어떤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최민희 의원 당선자 모시고 민주당 사정 들어보고요. 그 뒤에는 최영두 의원 모시고 여당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